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원자력 에너지를 주제로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한때는 미운우리 취급을 받았던 이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은 100조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원자력 발전하면 유출 사고, 핵 폐기물 등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원전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친환경 정책 전환 때문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핵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소 배출이 제로에 가깝고요. 탄소 배출 측면에서는 이만한 에너지원이 또 없죠.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기후 영향도 덜 받아서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핵심 주범으로 온실가스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을 이 때문에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EU와 일본, 미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이른바 깡탄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친환경 때문에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원자력이 다시 인식이 바뀌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런 추세가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가 유럽의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게 했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는 LNG를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이제 중간 단계로 삼고 LNG 발전을 늘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LNG를 이제 무기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때문에 LNG 가격이 폭등을 했고 또 경제 안보와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원자력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원자력 발전 투자를 지속 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포함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라면 이 텍소노미가 경제 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 중립에 이바지한지를 규정한 건데요. 네. 이 일종의 녹색 금융 투자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그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공식적으로. EU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 수요를 원전으로 충족을 시키려면 2030년까지 기존의 원전에만 약 68조 원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럽에서 대규모 원전에 큰 장이 섰다. 뭐 이렇게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는 국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6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해서 원전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원전 한 기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는 폐쇄하겠다. 뭐 이런 정책이었는데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이제 태세 전환을 했어요. 네. 원자력 발전 비중을 25%까지 늘리고 정책 기조 전체를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2050년까지 최대 8기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핀란드의 경우는 자국의 전력 수요의 14%를 공급할 수 있는 유럽 최대 단일 원자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반면 독일은 이제 마지막 남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탈원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탈원전을 선택했다고 밝혔고요. 태양열과 풍력 발전 의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또 유럽 내에서 이제 원전에 대해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원전에 대한 스탠스가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그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 목표는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하고 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원전에 좀 집중하고 네네. 이런 게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규제가 유럽은 심하잖아요.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원전이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심 발전원으로 보고 있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를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원전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죠. 미국 정부는 노후화가 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거나 이미 폐쇄된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그 핵융합 개발 이제 민간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일본도 원전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네. 이제 원전을 안 쓰면 사실상 탈탄소가 힘들고 이제 전력이 부족해진다. 이런 걸 이유로 들고 있고요. 현재 최장 60년인 원전의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과 신증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원전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그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 위축된 측면이 네네.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에서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서 원전을 복원하겠다는 상징적 행동에 나섰어요. 네. 이게 신한울 3, 4호기가 문재인 정부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제외를 하면서 이제 건설을 중단한 원전이거든요. 그렇죠. 공사 재개는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의 이제 본격적 전환을 의미를 합니다. 원전 명가라고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난달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했는데 그 규모가 2조 9천억 원에 달했고요. 정부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 포트폴리오 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30년 원전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32.4%를 차지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에너지원보다 높은 비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네, 2036년에는 원전 발전량 비중이 34.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원전에 더해서 기존 원전에 계속 운영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운영 허가가 만료된 고리 2호기 원전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한빛 6호기와 한울 5호기,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원전이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의 주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원전 기술 사실상 선진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 수출도 가능하겠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탈원전 기조로 인해서 원전 업계가 약간 위축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해 원전 관련 업체를 좀 취재할 때만 해도 네. 이게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이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원만 섞인 이야기가 좀 시장에 나오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이 이제 좀 전환됐을 때 기대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방산과 함께 원전도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갈 새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예. 정부는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에서 원전 세일즈도 본격화하고요. 2030년까지 10개 원전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원전 수주를 위한 민간의 팀 코리아도 해외 수주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이 수출과 관련해서 윤곽이 나온 곳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이게 일단 폴란드에서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린 그 원자력 산업 국제 회의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지분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폴란드 이제 전력공사는 한수원과 협력해서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에서 한 240km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갑 경수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폴란드와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협력 의향서 LOI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LOI 체결 당시 원전 한 기당 건설비를 5조 원에서 7조 원대로 추산을 할 경우에 네. 이제 전체 수주액은 최소 10조 원 이상, 최대치는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네. 또 체코도 있어요. 네. 체코의 경우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사업도 한국 수력 원자력이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 소송 문제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약간 딴지를 걸기도 했는데 이 수주를 위해서 정부가 물신양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예. 미국과 이제 원전 MOU도 체결을 했는데 미국과의 원전 동맹이 강화될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폴란드, 체코 외에도 뭐 영국하고도 얘기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네네. 예. 이 우리나라가 원전 종주국인 영국에도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원전을 늘리려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전력과 영국 원자력청이 이달 신규 원전 사업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네. 그 한전은 영국 원전 사업을 위해서 영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이제 수주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한전 앞서 튀르키예 정부와도 현지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비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제2의 이제 원전 수주 활동을 본격화했고요. 네. 한전과 튀르키예 정부는 북부 지역에 1,400메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네. 사업 규모는 이제 우리가 이제 2009년 수주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액인 20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고요. 네. 저 기회 땅 이 아랍에미리트에도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 국가의 원전 수주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보니까 이 원전 기술 중에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네. 게 있는데 이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도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킨 그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원전을 의미를 하는데요. SMR은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이하의 규모여서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배관 설비가 필요가 없어서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도 이제 방사성 물질의 누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 원전보다 안전하고 활용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SMR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고 네. 2035년 시장 규모는 최대 6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SMR 투자와 이제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체 보유한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1위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고요. 이제 삼성물산과 GS 에너지도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주 뉴스케일 파워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제 적극적인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글로벌 시장에서 SMR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와 한국조선해양도 빌 게이츠의 SMR 기업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어요. 국내 기업들도 SMR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한수원과 함께 그 테라파워와 SMR 공동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에 네. 그 SMR을 수출하는 낭보가 전해지기도 했어요.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구성한 이제 팀 홀텍이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SMR 건설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요. 최근에는 캐나다 엘버타주 정부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SMR인 스마트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와서 SMR 분야도 우리나라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더 기대가 되는 분야일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홍경표 기자와 취재 파일에서 알아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